방금 들어온 긴급 속보입니다. 일본 규슈 지방이나 대한해협을 따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던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당초 기상청이 공개한 예측 모델링보다 중국 쪽으로 붙어서 북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입니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3시 기준 흰남노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390km 지점까지 이동한 상태입니다. 흰남노는 현재 서쪽으로 시간당 26km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중심 기압은 91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55m이고 강풍 반경은 230km입니다. 태풍 강도는 최고 등급인 초강력으로 이는 무려 건물을 붕괴시키고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준의 강도입니다. 흰남노는 9월 1일 오후까지 남서진하며 30도 안팎의 고수온역에서 에너지를 쌓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북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북상 각도입니다. 앞서 기상청의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인 킴과 유럽 중기예보센터 모델인 ECMWF 그리고 영국 기상청 통합 모델인 UM 등은 흰남노가 북위 30도를 넘기 전에 경도상 제주도보단 오른쪽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31일 우리나라 기상청은 태풍이 9월 5일쯤 북위 30도에 근접하며 기존 예측보다 우리 서해 부근에 더 가깝게 이동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태풍이 왼쪽으로 치우치며 기존 예측과 달리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가깝게 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약 태풍 경로가 새로운 예측대로 이루어진다면 태풍과 우리나라 사이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져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흰남노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2022년 제11호 태풍의 이름으로 종유석과 석순으로 유명한 라오스의 국립공원 이름을 따 만들어진 태풍입니다. 기상청 태풍정보 속보에 의하면 흰남노는 2022년 8월 28일 15시에 중심기압 1004헥토파스칼, 10분 평균 풍속 초속 18m, 강풍 직경 445km의 열대폭풍으로서 일본 2호선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점 대한민국 기상청은 흰남노가 크게 발달하지는 못하고 일본 오사카 남남서쪽 약 450km 부근 해상에서 약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8월 28일 21시 강풍 직경이 445km에서 495km로 커지면서 대한민국 기상청은 공식적으로 흰남노를 태풍으로 판단,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주변을 맴돌며 세력을 키우던 흰남노는 8월 30일경 중심기압 920헥토파스칼, 10분 평균 풍속 초속 54m, 10분 순간 풍속 초속 74m의 세력으로 발달하며 매우 강 수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흰남노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 위치한 치치지마 관측소에서 역대 8월 풍속 관측 기록을 경신하며 매우 강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31일 낮까지만 해도 기상청은 흰남노는 움직임의 불규칙성이 매우 강해 정확한 예측은 힘들지만 북상한다면 대한해협과 일본 부근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상청은 흰남노의 경로가 기존보다 왼쪽으로 치우쳤으며 이에 따라 기존 예측과 달리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가깝게 북상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흰남노의 강도입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 한반도에 태풍이 오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흰남노가 세력을 확장해 초강력 수준으로 커지면서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역대급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흰남노는 현재 1분 평균 초속 72m, 10분 평균 초속 57m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 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초강력 수준으로서 우리나라 기상청 태풍 강도 분류 기준에 의하면 초강력 태풍은 건물을 붕괴시킬 수 있는 수준의 비와 바람을 동반합니다. 초강력 수준의 태풍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한반도에 상륙했었던 태풍들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한반도에 상륙해 대한민국의 역대 가장 큰 재산 피해를 안겨주었던 태풍 루사 기억하시나요? 태풍 루사는 10분 평균 초속 41m 수준의 매우 강력한 바람과 강릉 관측소 기준 1일 강수량 870.5mm라는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릉의 평균 연강 수량이 1464.5mm임을 고려하면 1년에 내릴 비의 60%가 단 하루 만에 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태풍 루사도 강 수준에 속하는 태풍입니다. 흰남노의 초강력은 강이 다음 단계이니 이를 통해 흰남노의 파괴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익숙하실 태풍 매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매미는 1959년 살아 이후 한반도에 상륙했던 태풍 중 가장 강한 태풍입니다. 제주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의 매우 강력한 바람이 관측되었고
강력한 바람에 초속 50m까지 견디게 설계되었다는 부산항의 크레인들도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태풍 매미는 가장 강했을 당시 10분 평균 초속 54m를 기록했습니다. 한반도에 상륙했던 가장 강한 태풍 중 하나인 매미가 바로 초강력 태풍입니다. 그리고 흰남노는 현재 매미와 비슷한 수준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흰남노를 대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8일 우리나라에 쏟아진 거센 장마비로 서울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쓰레기 등으로 막혀버린 배수시설도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집 근처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만약 이상을 발견했다면 주변 읍면동 사무소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람에 대비해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창틀과 창문의 연결 부위에도 테이프를 붙여 유리창을 고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X자 테이프는 창문이 깨졌을 때 유리가 튀는 것을 막아주는 파편 비산 방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강한 바람으로부터 창문이 깨지는 것을 막는 것 자체의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창틀에 테이프를 붙여 유리창을 고정하고 혹시 깨졌을 때를 대비해 X자 테이핑도 함께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지만 자연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철저히 대비해 역대급 초강력 태풍이 될 수 있는 흰남노를 안전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교수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대한민국의 소식을 원하신다면 전교수TV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